안녕하세요. 행정법 지식인 FAQ의 A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주제는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행정청, 그리고 이와 관련한 항고소송의 피고 적격입니다. 소음행정법 분야에서 질문이 가장 자주 올라오는 주제입니다. 가보시죠. 첫째로 이 주제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은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의 구별 기준이 뭐예요? 하는 겁니다.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것은 바로 법인격의 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격이라는 말은 법에서 부여한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을 법률 용어로 자연인이라고 하는데요. 자연인에게는 당연히 인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사람, 즉 자연인이 아닌 존재에게도 인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서 인격을 부여한 존재를 법인이라고 합니다. 법인은 사람은 아니지만 법에서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아닌 존재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이유가 뭘까요? 권리와 의무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권리와 의무라는 것은 인격이 있는 존재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동물이나 사물에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권리나 의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나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인이 아니지만 법에서 인격을 부여한 존재인 법인에게도 당연히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인격의 유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행정주체에는 법인격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행정주체는 국가입니다. 국가는 모든 행정주체의 근원이 되는 행정주체입니다. 국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행정주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 국가가 없으면 다른 행정주체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시원적 행정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법인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사람이 아니지만 법에서는 사람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는 법인격이 없습니다. 행정기관은 행정주체가 들고 쓰는 도구 또는 기관에 불과합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 행정주체는 사람이고 행정기관은 그 사람의 팔다리입니다. 사람 자체에는 인격이 있지만 그 사람의 팔다리에 인격이 있다고 하진 않죠. 국가라는 행정주체가 들고 쓰는 대표적인 행정기관으로는 물론 대통령도 들 수 있겠지만 우리 소음행정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행정기관으로는 각부의 장관이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이라는 한 명의 사람이 있다면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은 그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의 팔다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법인이지만 각부의 장관은 법인이 아닙니다. 법인격이 없습니다. 이때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을 생각해서 아니 장관이 어떻게 기관이야?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대통령을 얘기할 때도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기관이야?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법학에서 대통령이니 장관이니 라고 할 때는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 자체, 즉 그 직위 자체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펜으로 글씨를 쓰고 싶을 때는 손을 쓰고 걷거나 뛰고자 할 때는 다리를 쓰는 것처럼 대한민국이라는 행정주체가 재정에 관한 일을 하고 싶을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팔을 사용하고 교육에 관한 일을 하고 싶을 때는 교육부 장관이라는 다리를 사용하고 또 과학이나 기술 또는 정보나 통신에 관한 일을 하고 싶을 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라는 눈이나 코, 귀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축구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해마다 그 해의 최고의 선수에게 발롱도르라는 상이 주어집니다. 작년에는 카림 벤제마 선수가 수상했고요. 축구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다들 아실 만한 리오넬 메시 선수는 지금까지 총 7번이나 수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라는 스포츠는 보통 발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메시 선수가 멋지게 드리블을 한 후에 슛을 하여 골을 넣었다면 실제로는 메시의 다리와 발이 한 거고 메시가 축구를 잘한다는 것은 메시의
다리와 발이 잘하는 겁니다. 근데 발롱도르는 왜 메시가 받죠? 축구를 하는 건 발인데. 발은 메시라는 인격 주체가 사용한 도구와 기관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축구를 하는 건 메시의 다리와 발이지만 그 일의 효과는 그 발의 주체인 메시에게 귀속되어 메시의 발이 아닌 그 주체가 되는 메시가 발롱도르를 받는 겁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라는 행정 주체가 교육에 관한 일을 했을 때 실제로 그 업무를 처리한 것은 교육부 장관이겠지만 그 일의 효과, 즉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것은 국가입니다. 국가 다음으로 대표적인 행정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자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특별시니 부산광역시니 경상남도니 하는 지자체는 행정 주체로서 법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반면 지자체의 장,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지사 등은 모두 행정기관으로 법인이 아니며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없고 행정 주체인 지자체가 들고 쓰는 일종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행정기관과 행정청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하는 질문이 많이 올라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행정청은 행정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는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일단 행정기관에는 행정청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보조기관, 보좌기관, 또 자문기관, 의결기관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청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 속하는 여러 기관들 중에 가장 대표가 되는 기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를 예로 든다면 기획재정부 안에도 여러 종류의 보조기관이 있고 보좌기관이 있고 또 자문기관, 의결기관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중 기획재정부의 대표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바로 행정청이 되는 겁니다. 행정기관과 행정청의 관계는 이런데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문제를 푸는 데는 사실상 큰 지장이 없습니다. 셋째로 피고적격 문제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를 소송과 연관시켜 본다면 결국 문제는 피고적격입니다. 피고적격이란 피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람, 즉 자연인입니다. 아니 사람이라야 소송을 제기하든 소송을 당하든 변호사를 선임하든 법정에 걸어 들어가서 원고석이나 피고석에 앉든 할 것 아닙니까?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사물은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인이 아닌데도 법에서 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법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의 주제인 행정주체, 행정기관, 그리고 행정청 중에서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행정주체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예로 들어보면 피고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행정주체인 대한민국 뿐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 외에 기획재정부 장관이니 국세청장이니 하는 행정기관은 소송에서의 피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관이니 청장이니 하는 행정청은 그저 국가의 팔다리에 불과합니다. 아니 소송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어떻게 팔다리가 걸어 들어가서 소송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가 배상 청구 소송 파트를 배우신 분은 아시겠지만 경찰관에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그 경찰관 또는 경찰서장, 경찰청장 이런 기관 등을 상대로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또 하나 생기죠.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물론 실체가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자연인처럼 어떤 외형이 있는 거 아닌데 어떻게 법정으로 걸어 들어와서 피고석에 앉아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일까요? 네, 물론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실제 재판은 대리인이 진행합니다. 소송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변호사를 말하는 거겠죠.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와 같은 지자체뿐입니다. 그 외에 무슨 시장, 도지사, 구청장 등은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원칙입니다. 법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아셨겠지만 법학에는 언제나 원칙과 예외가 있죠. 어떤 소송이든 간에 원고나 피고는 인격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만이 가능하며 따라서 행정 주체만이 피고 적격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항고소송의 경우는 어떤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행정 주체가 아니라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아니, 법인격도 없는 그저 팔다리에 불과한 행정청이 어떻게 피고가 될 수 있죠? 그건 행정소송법에 특별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 피고적격.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즉, 항고소송에 있어서만큼은 행정청이 피고인 것이 원칙이고 그 원칙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등의 행정주체가 피고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항고소송에서 행정주체가 아닌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것은 아무래도 편의성의 측면이 크겠죠. 다른 나라도 물론 그렇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행정중심 국가에서 수많은 종류와 분야의 항고소송의 피고를 전부 대한민국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의미도 없고 비효율적이고 추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각 행정청별로 알아서 하자는 겁니다. 그게 더 전문성이 있기도 하고요. 주의할 것은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항고소송뿐이라는 겁니다. 행정소송 중에서도 당사자 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주체가 피고가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행정청의 구분, 그리고 이와 관련한 항고소송의 피고 적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